처음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증상들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임신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임신 초기에는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처음인데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임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두 줄이 나왔을 경우일 텐데요. 이 임신 테스터기를 통해서 두 줄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는 시점은 보통 마지막 생리일 기준으로 6주 정도가 되는 시점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초음파에 아무것도 안 보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늦게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자궁 외 임신, 유산 가능성이나 비정상 임신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지막 생리일 기준으로 6주 정도가 되는 시점에 산부인과를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면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집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궁이나 난소에 혹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자궁에 기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태어날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상상하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첫째 아이를 이미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는 어머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처음 임신하신 분들은 임신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찾아오는 임신 초기 증상들 때문에 아마 멘탈이 많이 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임신 초기 증상들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미열이 있다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에 여드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대다수 분들이 많이들 느끼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 중 많은 산모님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공포에 입덧이 올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엔 어떤 분들은 소양증처럼 몸이 가려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임신 초기에는 간혹 가다가 코피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임신 초기 증상들보다 가장 산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증상은 바로 배가 아픈 복통이 아닐까 합니다. 제 아내도 이 복통 때문에 임신 초기에 정말 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아내 말로는 생리통이 정말 심할 때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이 복통이 생기는 이유는 아기집은 계속 커져가는데 자궁은 그 속도에 맞춰서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궁이 눌리면서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이 복통은 자연스러운 통증이니까 무작정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리통 정도의 통증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설사나 구토를 동반하는 통증이라면 빨리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는 잘 먹어야 된다며 과도하게 영양분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의 권유, 그리고 산모 입장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추가 식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임신 전보다 너무 많아지지 않게 섭취량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단백뇨, 자간, 전자간 등의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특히나 식단 조절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신을 인지한 임신 초기부터는 임신 상태 및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과 담배, 술 등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면 이건 출산 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약물이나 술을 복용한 채로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마시는 술은 태아에게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서 미숙아나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산되지 않아도 술을 마신 때부터 태아의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단순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임신 중에는 본인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는 약물, 술, 담배를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산모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커피, 즉 카페인을 끊는 거일 겁니다. 저희 와이프도 술은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커피는 정말 참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산부인과에서는 가볍게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카페인이 태아나 신생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먹는 카페인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전에는 몰랐지만 시중에는 임산부들을 위한 대체품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엔 디카페인 커피라든지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엔 무알코올 맥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먹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가 임신 중에 무알코올 맥주를 마실 때 같이 마셨었는데 솔직히 맛은 좀 없습니다. 그래도 못 먹는 것보단 이거라도 먹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무알코올 맥주 같은 경우엔 알코올 함량이 0%가 아니고 0.1%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은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무알코올이라도 이름만 보고 사시면 안 되고 꼭 알코올 함량을 확인하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임신 초기 증상들과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미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셨을 테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임신이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임신 출산 관련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